네,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?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도 남승표 선배 함께 하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 네. 요새 또 어디 가서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분노를 유발하기도 하고 하는 이슈가 또 부동산인데 네네네. 어떤 또 주택 가격의 급등세와 관련돼서 어떤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오셨다고. 요즘은 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시죠.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. 뭐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중앙은행 뭐 하는 거냐? 지금 당신네들이 돈을 풀어내는 바람에 지금 집값이 이렇게 뛴 게 아니냐? 그러니 기준금리를 올려라.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.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. 전 세계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중앙은행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을 안 합니다. 그게 사실 맞죠, 원론적으로. 네.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어떤 물가 억제 측면에서 보면 주택 가격만 가지고 물가 전부를 대표할 수는 없으니까. 근데 맞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, 잠깐 제가 껴들어서 죄송합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집값과 관련된 그 정치권의 입김이 너무 세서 한국은행이 그 집값과 연동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기도 하더라고요.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구두성 개입 뭐 이런 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아마 제 기억으로도 그렇고 뭐 주택 가격 때문에 기준금리가 뭐 움직이거나 통화정책이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.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우리 권영욱 차장께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중앙은행의 가장 큰 이제 사명이라고 하면 물가 안정 아니겠습니까? 네. 바로 이 물가와 주택 시장의 연관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.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중앙은행이 주택 가격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대응하지 않는 것처럼 네.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주택 가격이 무한정 뛰는데도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?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. 그 뉴욕 멜론 은행에서 재밌는 자료를 이제 한번 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. 이제 제목이 Imputed Prices to Compute 해가지고 내재 가격을 이제 실제로 이제 계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. 이게 뭐냐면은 이제 Imputed Prices라는 게 그 자가주택, 자기 집에 거주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. 그 사람이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계산을 이제 가정을 하고 이거를 물가에 반영하자는 겁니다. 이걸 이제 귀속 임대료라고도 하는데요.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주택 가격의 변동을 이제 그 물가에 반영을 하고 그 형태를 통해서 이제 그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 정책에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. 네.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실은 이제 관여를 안 하죠. 왜냐하면 이게 권 차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자산 가격의 변동에 중앙은행이 개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. 그렇죠. 그다음에 이 자산 가격이라는 건 또 아시겠지만은 통화 정책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또 통제한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. 네. 그런데도 최근에 있어서 이제 이 집값이 폭등해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미국도 뭐 몇십 년 만의 뭐 주택 가격 폭등이 일어났고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정부가 아예 그래서 그냥 저 부동산 개발업체 대출해 주지 마 뭐 이런 뭐 아주 급진적인 정책까지 나올 상황이니까요. 네네네. 글로벌 상황이 그렇습니다.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주택 가격을 중앙은행도 좀 무시하지 못할 상황이 됐는데요.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렇다고 합니다. 영국에서는 그 총 부가가치에서 어떤 그 귀속 임대료, 자기 집에 거주하는 어떤 귀속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, 요걸 한번 살펴봤다고 합니다. 그래서 GVA가 Gross Value Added에서 총 부가가치인데요. 이게 보면은 이제 그 1월 20일 그 2020년 1월에 푹 꺼졌죠.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팬데믹 충격이 오면서 영국 경제의 어떤 총 부가가치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는 걸 뜻합니다. 그런데 위에 일정하게 가고 있는 게 뭐냐면 귀속 임대료의 총 부가가치입니다. 즉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것을 하나의 어떤 주거 서비스로 간주하고 그거에 어떤 그 부가가치를 계산한 거는 아주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. 결국 뭐냐? 전체 경제는 충격을 받았는데도 집값은 끄떡이 없었다는 거죠. 그러면서 저 집값이 전체 어떤 물가를 끌어올리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래서
상당히 좀 문제가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나왔는데요. 근데 이제 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주요 10개국 중에서 영란은행, 네.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가장 먼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네네.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사실 영국의 상황은 미국에 비춰보면은 오히려 더 괜찮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거를 영국의 지금 그 귀속 임대료를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상승률이 한 1.5% 전년 동기 대비 1.5%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전체 물가가 2.0% 정도 이제 올랐다고 보기 때문에 그다지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.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귀속 임대료를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뭐 한 물가 상승률을 월등하게 지금 상회하는 걸로 나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연준이 하루빨리 지금 저기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게 이제 보면은 녹색선이 그 개인 소비 지출이고요. 이제 그 갈색선은 귀속 임대료를 이제 나타내는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저기 개인 소비 지출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귀속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. 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PCE가 올라가는데 이제 그 귀속 임대료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죠.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집값 때문에 결국은 집값도 중앙은행이 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데에 한몫하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. 그럼 지금 미국이랑 영국이 다 귀속 임대료라는 것을 물가에 물가에 산정을 반영을, 하고 예,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영하고 그렇지 있습니다. 않고 그런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미국과 영국은 저렇게 나오는데 왜 우리나라는 좀 소극적일까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요. 그 한국은행에서 재미있는 이제 관련된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. 네. 저기 이제 자가 주거비에 관한 부분인데요. 소비자 물가 내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이렇게 국가별로 살펴보면 네. 가장 큰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으로 큰 나라가 영국입니다. 따라서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가격이 저런 식으로 오르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한국을 보시면 파란색이 하나도 없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 월세 정도만 고려를 하지 네.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귀속 임대료, 자가 주거비 같은 경우는 전혀 물가에서 이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물론 우리 한국은행도 11월 달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내년에도 또 뭐 금리를 올려서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긴 하는데요. 그러나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유의미하게 움직인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. 아무래도 중앙은행의 가장 큰 역할이 물가를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중앙은행 거기에 좀 집중하려는 성격이 있는데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물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자가 거주의 경우에도 귀속 임대료라는 형태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 한국은행은 왜 우리는 지금 반영을 안 한다고 혹시 설명된 내용이 있나요?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주택이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또 뭐 여기서는 우리나라하고 프랑스, 이탈리아만 좀 유일한 것처럼 나오네요. 네. 그렇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자산 시장에 속하다 보니까 이것을 물가 관리 범위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나 이제 권 차장께서 이제 지적하셨듯이 아니 세계 각국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주택 가격 변동을 어느 정도 물가 관리 범주 내에 포섭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.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 한국은행에서 펴내는 이슈노트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어떤 공식적인 견해하고는 뭐 전혀 관계없다고 네네네. 얘기합니다만은 네네. 이런 그 세계의 다른 중앙은행들이 지금 자가 주거비를 어떤 식으로 물가에 반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하느니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분을 한은도 좀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가. 그렇겠네요.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도 조금 읽힐 수가 있겠네요. 네네 그런 네. 메시지로 좀 네. 보입니다. 네. 그래서 아마 또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요. 뭐냐면은
그러면은 영국이나 미국은 왜 이 귀속 임대료를 물가에다가 넣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. B&I 멜론의 보고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. 중앙은행 물가를 관리해야 되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자산 시장에서의 변동이니까 큰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중앙은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. 그렇죠. 예. 우리가 의식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생활의 3대 필수 요소. 그 중에 하나인 요소가 불안해지는데 이거를 좋아할 정치 권력이 어디 있겠습니까? 실제로 그래서 뉴질랜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 문제를 통화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고 공식적인 언급을 내놓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도 있었고요. 네. 또 다른 또 해외에서 보면은 아니 중앙은행이 이렇게 주택 가격에 대해서 너무 방치를 한다면은 그럼 중앙은행의 어떤 사명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직은 자가 주거비를 어떤 물가 관리의 어떤 바스켓 대상이라고 하죠. 거기에 넣지는 않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만 할 문제는 아닙니다. 네. 또 우리 소비자 물가 이제 계속해서 측정하는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통계청에서 하고 있으니까요. 이제 정부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해야 될 문제긴 한데 조만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그 주택 가격을 좀 자가 주거비의 형태로 해서 물가 관리 대상으로 좀 포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좀 하고 있잖아요. 네네네. 그 가장 큰 요인은 이제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 안정성이 좀 위험하다. 그렇죠.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사실 결국엔 집값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금융 안정성이라는 좀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선배 말씀해 주신 거는 좀 더 체계적으로 물가 관리에 아싸리 포함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통화 정책을 실행하자. 그렇습니다. 결국은 미국과 영국이 왜 귀속 임대료라는 사실은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.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중앙은행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정치 권력이 중앙은행을 자꾸 흔들게 돼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 역시 어느 정도는 이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원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관심을 두고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그 집값이 지금 세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승의 요인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공급이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금리 정책의 장기화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 거시경제 환경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기 때문에 집값을 올려놓은 중앙은행이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임무도 좀 있다고 봐지고. 그러니까 이제 네. 자산 시장에서의 일일 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자산 시장하고는 성격이 사실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? 네네. 근데 이제 막대한 양의 어떤 그 유동성을 풀어서 이제 주거 안정을 훼손하는 정도까지 갔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좀 방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무책임하지 않은가 좀 네.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봤습니다. 네, 앞으로 좀 그 한국은행이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. 네네. 예, 오늘은 저희 부동산 가격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저는 그럼 이만 퇴근하겠습니다.